안녕하십니까. 토끼왕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2021년 2월 23일 주식일기를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 기관은 어제와 다르게 매수를 했고 개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매수를 했습니다. 매매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제 사기로 말씀을 드렸던 DB손해보험을 매수를 했습니다. 조금 높은 가격에 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괜찮게 샀던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는 어제 매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오늘 매도를 했고 결국 10% 손실을 보고 손절을 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장중에 외인들이 매도를 하길래 저도 익절을 했는데 팔고 나서 좀 더 올랐습니다. 하지만 6% 정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크게 미련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에 샀던 풍산은 이틀 만에 11%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 제일 매수를 잘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고가 종목을 살펴보면 오늘도 어제와 그제처럼 15% 이하의 상승을 보여준 신고가 돌파 종목이 꽤 있습니다. 먼저 K사인을 보게 되면 K사인은 처음 듣는 종목인데 오늘 고점 대비 조금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그렇게 좋아 보진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보게 되면 제가 블로그에 올리는 내용이 다 적혀 있겠지만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적자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수한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건 좋지만 제가 매수하려고 살펴보는 종목이 최근에 상한가를 간 적이 있다면 그런 종목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적자 기업인데 1년 최저가 대비해서 4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런 종목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포스코 강판을 보게 되면 포스코 강판은 이 종목도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2,700원이 11% 정도 영향을 주니까 3,000원, 3,800원 하락을 했으니 거의 한 13% 정도는 하락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고 또 그 전날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도 저는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화성 RNA를 보면 화성 RNA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분기 실적이긴 하지만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종목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펴보니까 서울식품은 적자라서 그리고 최근 상한가를 자주 치면서 폭등한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은 작전 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거고 서울식품만 샘플로 보여드리면 한동안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거래량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생기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한가 한번 빠졌다가 조금 올랐다가 다시 상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매출 규모는 꽤 있는 회사지만 영업이익이 너무 적고 적자 회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은 지금 작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은 미리 타는 게 아니라 후발대로 쫓아가는 매매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조동원 같은 경우도 장전 고점 대비해서 폭락을 마감했고 외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제 책에 있는 방법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들어가서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BMT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데 왜 오른지 제가 알 수 없는 종목입니다. 좀 더 찾아보면 이유는 알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정도의 메리트는 없어 보여서 조사는 하지 않았고
왜 오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오늘 익절했던 종목이니까 당연히 관망만 하지 내일 다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제 원칙 중에 하나가 익절한 종목을 바로 쫓아서 매수하지 않는 건데 당연히 오늘 롯데케미칼을 익절했기 때문에 당분 지켜보고 추격 매수는 자제하겠습니다. JS 코퍼레이션은 섬유업계 회사라서 제가 섬유업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전망을 봐도 섬유업계는 사양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에어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에어를 보면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주가는 거의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사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수급이 좋지 않고 적자 기업입니다. 아마 흑자로 돌아설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에 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베팅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니어도 관심 종목에 넣지 않겠습니다. 대한그린파워도 연속 적자 기업. S오일은 한때는 저의 최애 종목이었지만 작년에 몇 번이나 저에게 손실을 준 종목입니다. 저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 종목은 아무리 그림이 좋더라도 저로서는 들어가지 않을 생각인데 혹시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켜보시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저랑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서는 보지 않는 거라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뭐 관심 있게 보시는 것 자체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흥국화재를 보게 되면 흥국화재는 고점 대비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양봉으로 음봉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년 12월, 20년 3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회사는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흥국화재라면 손해보험일 텐데 실손 보험률이 인상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왜 이 종목은 하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음봉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호재가 있다고 해서 그 산업군 전체를 살 필요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DB 손해보험이 있기 때문에 흥국화재는 관심 종목에 넣지 않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종목을 보면 롯데케미칼이 있고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있습니다. 아마 철강 쪽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도 있고요. 삼성 SDS는 기존 보유 종목이고 그런 내용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 외에는 새로 발굴되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을 만한 종목은 없어 보입니다. 코스닥은 석산 네오룩스 정도 살펴봤는데 이 종목은 작년에 저에게 수익을 내줬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저점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뛰었고 외국인 기관을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 외국인 수급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굳이 지금 와서 덕산 네오룩스를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적어놨습니다. 바이넥스는 연속해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저의 관심 종목에 해당합니다. 바이넥스는 저의 관심 종목에 해당하는 종목인데 연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들어갈까 하다가 오늘 사실 유혹이 좀 있었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수상하다는 생각에 관망을 하고 있었더니 역시나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은 분명히 아니지만 좀 더 지켜보면서 가격이 안정이 된다면 그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 지켜보기만 하고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특히나 3만원의 벽이 깨졌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간 3만원대는 유지를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3만원 깨고 내려갔습니다. 보유 종목은 오늘 매매를 보시면 세 종목을 팔았고 한 종목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장고
오늘의 종목 실현 손익. 클래시스가 10% 손실, 풍산이 10% 수익, 로드케미칼 5.7% 수익. 그 다음에 오늘의 매매. DB손해보험 매수, 로드케미칼, 풍산, 클래시스 매도. 그 다음에 기존 재창고. 현재 보유 종목들입니다. 매매 타이밍이 들어온 종목은 특별히 없는데 며칠 연속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DB하이텍이 있습니다. DB하이텍은 저는 분명히 좋게 보는 종목이고 사람들은 뭐 카페나 종목 토론방에서 개잡주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이 종목을 2만원대부터 봤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2만원 저점 기준으로 했을 때 엄청 높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개잡주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 고점에 사신 분들이야 분명히 안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74,000에 74,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57,000원으로 갔고 계속해서 운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렵에 사셨던 분들한테는 당연히 안 좋은 종목이겠지만 저는 그 전부터 매수를 했다가 몇 번의 수익을 낸 종목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상당히 수익을 많이 준 종목입니다. 오늘 드디어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지만 여전히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낸스와 마찬가지 경우로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으면서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추세가 좀 무너진 상황을 보여준다면 이런 경우에는 비록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책에 나오는 것처럼 기술적 분석상으로 너무 안 좋은 하락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격이 안정되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날씨 평가 정보가 드디어 제가 매수하고 싶은 가격에 도달을 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만약에 날씨 평가 정보처럼 천천히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제 목표가에 왔다면 매수를 했겠지만 다른 건 다 갖췄는데 하필이면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올 때까지 이 종목도 관망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이슈는 실손보험이 오른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보험을 대신 내드리고 있는데 한번 갱신할 때 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사까지 떠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폭등하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손해보험 쪽에 보실 것 같은데 저는 DB 손해보험을 사놨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기초자산은 어제와 거의 동일한 7천 죄송합니다. 기초자산은 7천만원이고 현재 자산은 어제와 거의 비슷한 7,019만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패를 바꿔보면 오늘 세 종목 매도를 했고 그 중에서 두 종목이 수익, 한 종목이 손실이니까 15승 6패를 했습니다. 전날 매수하겠다고 했던 H&M은 오늘 수급이 안 좋길래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H&M을 보시면 전날 외국인과 기관이 너무 많이 사서 진짜 수급이 좋아 보이는데 오늘 갑자기 외국인들이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좀 지켜보고 있다가 외국인들이 매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적절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는 어제 매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매도를 결심하자마자 매도를 하려고 봤더니 장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분 차이로 매도를 못했는데 그 덕분에 오늘은 좀 더 하락한 가격에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팔고 나서 좀 더 오르긴 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저는 손실을 보고 팔았고 이 종목은 다시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은 제가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더 올라줬지만 그래도 제 목표 기준에 도달해서 익절했기 때문에 매매 원칙을 지켰다는 측면에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풍사는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 너무 급등하고 있어서 언제 팔아야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고점을 계속 뚫으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39,700원까지 가더니 다시 38,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 매도를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고 있길래 매도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풍사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로 돌아섰고 고점 대비해서 35,300원 거의 10% 이상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고점에 사셨던 분들은 하루 만에 10% 이상 손실을 봤을 겁니다. 이 매매는 제 투자 방법도 했을 때 정말 정확하게 들어맞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021년 2월 23일 주식일기를 다 살펴봤는데 마감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기사를 보게 되면 10만 전자를 갈 줄 알았는데 하락을 해서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팔고 있습니다. 88,000원대까지 그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간간히 해주고 있는데 그 뒤로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도 조금은 더 오르겠지만 10만 전자를 기대하면서 들어왔던 이 무렵을 가격을 보게 되시면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 그와 마찬가지 그와 따라서 삼성전자도 주가가 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실 때 뭐 1등주라서 무조건 들어간다거나 남들이 오른다고 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수급을 반드시 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종목인데 왜 외국인들은 팔 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한번 좀 의심을 하셨어야 되고 그렇다면 만약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9만원대에 사서 10% 이상 손실을 보는 경우는 피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주식 얘기를 마치겠습니다.